제가 사진을 찍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후천성 아토모반이라고 해서 두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그때 여기서부터 기미 차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컨실러로 덕지덕지 여기를 다 가리지 않고서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가리고 가려도 네, 가려지지 않은 화장을 했음에도 가려지지 않은 이런 잡티들이 있었고요. 오토모반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한 지금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네, 제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이 제품 사용 설명, 사용 순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 이제 클렌저 세 가지 제품 중에서 메이크업을 많이 하셨을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로 먼저 한번 워시오프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스노엔자임, 그다음에 클린업 파우더 네, 주로 하시고요. 두 개를 섞어서 해서 팩처럼 사용하신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는 뭐 스노엔자임이나 파우더 본인이 더 원하시는 제품으로 하나의 제품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두 개 섞어서 그냥 가볍게 워시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수분 보충 위해서는 미스트하고 카밍젤 먼저 표피에 충분히 수분 보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주력 제품이죠. 부스터 세럼 크림. 네, EX 라인에서는 부스터 세럼 부스터. 그 이후에 다시 크림을 연고 올리듯이 바르시고 절대 두들기거나 문지르지 마셔서 리포좀 그 구 형태의 그 리포좀들을 다 흡수시킬 수 있게끔 절대 네, 두들기지 마세요. 그 다음 잠시만요. 네. 그런데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처음 사용하시면서 바로 부스터를 뿌렸을 때 굉장히 따갑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피부이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조가 심하신 분들이 특히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어, 아니면은 또 이렇게 아미노산 컴플렉스라는 성분이 저희 제품 안에 그 부스터 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좀 심하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따가울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그 따가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각질세포 안에 이제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지질이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져 있는데, 그러니까 튼살처럼, 튼살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갈라져 있는 부분에 급작스럽게 과하게 수분이 갑자기 침투가 되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따가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참고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 이거 못 써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스터 말고 오히려 거꾸로 크림을 먼저 도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얇게 도포해서 이제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게끔 얇게 한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거꾸로 세럼, 그 다음에 부스터 순서대로 발라주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부스터를 처음 뿌렸는데 괜찮다라고 하시면 우리 했던 대로 다시 처음에 부스터 세럼, 부스터 크림 이 방식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제가 다시 단톡방에 올릴게요. 네. 자료 예전에 제가 올리긴 했었는데 또 이제 새로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필요하신 자료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파일 올릴게요. 그 다음에 많이들 그전 궁금하신 분, 네, 혹시 그전 질문 만약에 아까 그 아미노산에 대해서 네, 잠깐만요. 그 전에 아미노산, 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크림이나 아니면은 네. 그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메이선 컴플렉스가 부스터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네. 세럼하고 크림에는 미비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 저는 이걸 바르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직 따가우셨어요? 네. 따가운 정도뿐만이 아니라 홍조하고 음, 네. 막 그냥 목 같은 데에 그냥 빨갛게 너무 드라이하고 그러니까 되게 음, 아직까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우리 이제 온라인의 소연님이나 영민님께서 네. 저를 굉장히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네. 2주 정도 때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러면 부스터를 맞은 그러니까 순서를 다 지키되 크림하고 세럼하고 그 다음에 부스터를 쓰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네. 크림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아미노 그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 덜 있다는 이게 거죠. 따가운 경우가
아미노산 컴플렉스 반응 때문에 따가우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피부가 이제 노화되면서 이제 각질 세포들 이렇게 지질이 다 이제 튼사처럼, 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분이 과하게 들어가서 따갑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남동생, 지난주에 저희 보상 플랜을 설명했던 저희 남동생 여정훈 점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스터를 뿌렸을 때 피가 났어요. 와, 이게, 네, 그 반응이 그렇게 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했던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친구는 자기가 이제 사업을 생각을 하고선 했던 거라서 그냥 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뭐 크림젤 먼저 바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부스터 세럼 크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이게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적응이 되고 수분기도 이제 수분이 채워지고 나면 확실히 그 따갑고 그 가려움 증상들이 확실히 더 호전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경우고요. 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서 저, 같- 힘들다. 그리고,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요런 이 퍼스트 이거를 쓰는 거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네, 레디언섬 쪽으로 많이 쓰고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예, 사장님 조금, 조금 주의 기우셔야 하는 게 목도 따갑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처음에 주의 안 받으셨나요? 목 부분에 제품들 처음엔 네, 닿지 않게끔 조심하시라고 네, 말씀드린 게 저희가 목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반응이 더 빨리 와요. 네, 예,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다년간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당연히 그냥 목까지 바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목에서 굉장히 반응이 심하게 오시기 때문에 목 사용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요. 네, 지금 사용하시다가 이제 힘드시면 레지온솜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개선 반응,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 이제 개선 반응. 이거 슬라이드로 다시 볼게요. 음, 아이고, 그냥 이따 이렇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따끔거림, 가려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갈라진 지질 사이로 수분이 이제 갑자기 네, 수분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어, 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아무는 경우에 그때 반응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는 과정에서 처음에 따갑다가 막 간지럽다가 뭐 열감도 났다가 네,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얼굴도 똑같아요. 여기도 피부잖아요. 이 안에 진피가 있는데 그 진피 안에 그 튼살처럼 갈라진 부분에 수분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따갑게 느껴지다가 이게 이제 좀 아물 때 간지러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지러움도 느껴지고 어떤 분은 이제 열감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붓기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그 1번의 그 따끔거림, 가려움, 이 부분에는 부스터 사용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 사용량을 늘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감 붓기는 이거는 아마 크림을 많이 사용하셨을 때 경험하시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크림을 이제 메가더브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제품 사용이 확 늘다 보면은 강하게 제품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피부가 놀라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표피 같은데 저희가 이제 클렌징을 많이 하거나 하면서 미세하게 상처가 날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런 열감 붓기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이럴 때는 이제 저희 카밍 밸런스 젤 있잖아요.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주셨다가 냉장고에서 이제 수시로 꺼내서 발라주시거나 오일팩 이런 걸로. 아니면 저는 심할 경우에는 냉수를 그냥 스프레이에다 담아서 이렇게 뿌리면서 열감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열감 붓기는 네,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뾰루지, 뭐 좁쌀 여드름 이런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클렌저 제품들 사용하실 때, 우리 특히 스노우앤샤인 같은 거 그냥 처음에 도포 후에 잠시 있으면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안에서 간질간질하죠. 그때 대리점장님들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안에 모낭충들이 네, 이거를 다 박멸하는 작업 중이다. 이 안에 있던 모낭충들이 움직이면서 이 간지러움이 느껴지는 거다.
네. 이 모공 하나 안에는 세네 마리 정도 모낭충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클렌저 제품으로 이거를 제거를 하다가 그런데 다 씻겨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모공 속에서 남아있는 모낭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잔여물처럼 남아서 좁쌀처럼, 좁쌀 형태의 여드름, 뾰루지 이런 걸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세안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우리 처음에 이제 체험하실 때 해보셨던 것들, 파우더, 그다음 세안제, 소량의 물 해서 펌핑해서 그 버블 메이커에서 그 충분히 만든 그 버블로 네, 팩처럼 올려놨다가 세안하는 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권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 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건조함, 그 당김. 이거 수분 충전, 뭐 수분 폭탄, 뭐 이렇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드라이하고 왜 이렇게 막 다 얼굴이 찢어질 것 같고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하세요. 근데 저희는 한국 대리점장님들이 이런 증상 겪으면 박수 치세요. 더 예뻐지실 수 있다고. 왜 그러냐? 이거는 지금 저희 진피 속에 있는 엘라스틴, 콜라겐들이 이제 안에서부터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 안에서 먼저 이게 당겨지겠죠. 생성이 되면서 예전처럼 우리 노화가 되기 전처럼 네, 이것들이 다시 생성이 되고 팽팽하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응이고요. 이게 지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당겨지고 있음에도 내가 거기에 적응이 돼서 이게 당겨지고 있는지 건조한 느낌인 건지 이걸 모르게 다 적응이 되세요. 이 속당김인데 이거를 다 건조함이라고 이 표피에서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만져보시면요. 이 표피에서 건조함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당기다 보니 그 속 당김 때문에 이게 나 되게 건조한 거구나라고들 많이 착각을 하세요. 이럴 때는 표피에서라도 일단은 먼저 수분 공급할 수 있게끔 오일미스트 카밍제 일단 수시로 발라주시면서 그 증상 조금 완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성주름인데요. 가성주름은 가짜 주름이죠. 저희 진짜 주름이 아닌데 갑자기 무슨 랩을 여기다 막 씌우는 것처럼 막 눈가, 뭐 여기, 이 턱, 뭐 이마 어디 할 것 없이 막 주름 같은 게, 얇은 주름 같은 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아까 그 속당김 증상과 뭐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안에 진피들은 그 꾸불꾸불 양쪽이 다, 진피 표피가 다, 저희가 이제 쭈글쭈글해 있다가 먼저 안에 진피가 먼저 쫙 펴졌어요. 그런데 아직 표피는 얘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던 게 얘가 먼저 펴지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하세요. 저도, 근데 사실 저는 이 개선 현상 중에 제일 당황했던 게 가성주름이었거든요. 아니, 무슨 주름 피려고 했는데 무슨 주름이 이렇게 할머니 마냥 다 생겼어. 이거 이따 입고 어떻게 쓰라고 막 엄마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가성주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요. 그래서 엄마가 입 다물고 그냥 쓰기나 해 그러셨구나. 그거 저도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네, 겪었던 거고요. 이 가성주름이 그런데 이제 당장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이 가성주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일단은 우리 EX 크림 사용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EX 라인에서는 세럼 아니면 레디언송 라인이 있으시면 그 앰플 그리고 저희 바디크림도 표피 주름에 완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저는 특히 바디크림, 레디언송 앰플 네,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요. 이걸로 조금 더 네, 개선 현상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미 없어진다고 하면서 기미가 더 올라왔어.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 기미, 잡티 이런 것들이 있는 이 기저층은 이제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던 세포가 각질층까지 해서 위로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안에 있었던 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의 크기고 그렇게 진하지 않게 보였는데 우리가 진피가 개선이 되면서 아래 기저층에서부터 얘네들을 밖으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더 표피와 가까워지다 보니까 더 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진하게 보이고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적어도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사용해 주시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크림량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제가 답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피부 톤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각질이 생성됐다가 다시 이제 벗겨지고 없어지고 하는 주기가 우리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28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아쉽게도 이 각질 주기도 길어지고요. 피부 상태가 나쁠수록 이 턴오버 주기도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세포가 새롭게 분열되는 이 한 15일 정도는 굉장히 피부톤이 밝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각질이 생기고 이거에 떨어지는 13일 정도는 톤이 굉장히 또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왜 피부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각질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 턴오버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피부가 이제 세포가 분열되는 15일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턴오버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피부가 더 밝아지는 기간은 점점 늘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각질.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턴오버 주기에 맞춰서 각질이 나오는데 이 각질 주기가 당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이 우리가 평소에 나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품 사용하면서부터 안에서부터 각질이 불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들 착각하세요. 각질이 요 표피에 있던 거고 이게 다 떨어져 나가면 이거 표피 이거 다 이거 닳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각질은 이 겉에 있는 표피가 아니라 이 안에 진피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묵어있던 그 각질들이 다 올라오는 과정 중에는 굉장히 각질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보셔서 알 거예요. 각질을 한번 이렇게 엄청난 각질들이 한번 다 벗겨지고 나면 피부톤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경험해보셔서 다 아실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까 궁금해 하셨던 EX 라인, 이거는 다 있고. 레디온솜과 EX 라인이 왜 다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질문들은 뭐이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왜 두 제품이 다른 라인 이름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병 모양도 다른지, 왜 다른지, 왜 가격도 다른지, 많이 궁금해하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쓰고, EX 라인은 언제 쓰고, 레디온솜은 언제 쓰면 더 좋은지. 그런데 아마 처음 들으셨을 때는 다 좋으세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쓰시는 것도 좋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에 EX 라인은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 리포솜화가 된 게 한 유효 성분의 한 40% 정도가 리포솜화 되어서 이 제품 안에 담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디온솜 라인은 이름에 답이 있어요. 레디온솜 100. 100%를 다 리포솜화해서 이 제품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배 정도의 고가 라인인 거고요. 그런데 그 리포솜화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좀 달라요. EX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병풀립수, 암노산 콤플렉스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피부 재생, 개선 이런 데 효과가 많은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 아, 이 마이크로플루다이즈 공법으로 만든 나노리포솜으로 저희가 제품이 되어 있는 이 레디온솜 라인은 이름 자체가 나노리포솜이에요. 어, 그 EX 라인에 들어있는 리포솜보다 3분의 1 크기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더 침투가 더 빠르고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피뿐만이 아니라 표피에서부터 같이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유효 성분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저희 스노우플레이크하고 비타 화이트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미백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설명을 할 때 안에서부터 은은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백에 탁월해요. 몇 번, 한두 번, 세 번 정도만 사용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였나? 라고 싶을 만큼 굉장히 미백에 효과적인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이 두 개 라인 중에 어떤 게 더 잘 맞는 피부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단은 진피에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여드름이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 뭐 화상 흉터가 없었으면 좋겠어. 기미, 뭐 잡티, 아토피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거 빨리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EX 라인을 먼저 주력해서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한 피부고 이런 뭐 여드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고 대신에 미백에 더 좀 특화해서 쓰고 싶다. 그리고 이제 기미, 뭐 주근기 이런 것도 많고 뭐 후천성 오타모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잡티 이런 거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이 제품 저희 나노리스포솜으로 다 되어 있는 저희 레디온손 100 제품을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제품을 다 4년 전부터, 거의 5년 전부터 사용을 하면서 EX 라인으로 이미 탄탄하게 얼굴이 다 바뀐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버닝 되거나, 뭐, 여름철 이 텍사스 이 뜨거운 열기에서 못 견뎌 하고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레디온솜 라인을 아침, 저녁으로 다 써요.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얼굴이 화이트닝을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본인이 써보시고 더 좋은 거를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네, 최한주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처음에 이제 뭐 개선 반응 이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레디온솜 라인을 썼는데, 효과가 더 좋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잘 이해하신 거예요. 저 레디온솜 라인 같은 경우에는 표피, 진피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피가 먼저 반응을 하느라고 생기는 가성주름, 그리고 뭐 당김 현상,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전 반응이 훨씬 적기 때문에 EX 라인보다 레디온솜 라인을 쓰면 그런 개선 반응 없이 네, 피부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 퀘스천, 제가 네네 퀘스천. 그러면 네. 레디언스을 쓸 때 세안 후에 그 세 개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그 쓰기 전에 뭐 카밍젤을 쓰고 쓰는 게 좋은가요? 네, 어떤 게 아까 좋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리포숑은 어떤 때 잘 들어간다고 그랬죠? 수분이 많을 때 잘 들어간다고 했죠. 아, 그런데 오케이. 네네. 네, 레디언솜도 리포숑 100% 공법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당연히 뭐 오일 미스트, 카밍젤로 해서 표피에서부터 수분을 다 충전시켜 놓고 넣으면 더 빨리 흡수가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질문이 좀 많은데요. 네, 네, 네. 네. 왜냐면은 그 네, 이거 그 레디언성 100%하고 엑스라인 그러니까 뭐 라인 거기를 갖고 섞어서 쓰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랬을 네, 네. 경우에는 효과들이 나오는지 이제 저는 저희 남편을 위주로 많이 해주는데 남편한테 다 발라주기가 그래서 섞어 쓴 거를 아예 하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직접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은 각질 제거하는 게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내주셔서 제가 거기에 제가 이 제품을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클렌징 오일을 쓸 때에 어떤 네. 분은 넣어라. 클렌징 오일을 하고서는 문질러라 이랬고 어떤 분은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놓으면 각질이 제거됩니다. 이랬고 또 네. 분이 오셔갖고 그거는 물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문지르세요. 이래갖고 네, 그런 퀘션이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제가 네네. 네. 제품 섞어서 사용하는 거. 저희 제품 어떻게 사용해도 다 좋아요. 저희 클렌저 제품 빼고 나머지는 다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사용해서 이거 순서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남자분들. 당연히 저희 남편도 기겁을 해요. 와이프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도움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그 예전에는 이제 쉽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사용해도 제품 이렇게 다 섞어서 사용해도 훨씬 좋아집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제품을 다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대로 지켜서 사용하면 그렇게 한 번에 섞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다 섞어서 사용해도 나빠지는 분 못 봤어요. 저희 제품들, 이제 샘플들, 한국에서는 드릴 때
아예 소량이 이제 뭐 공병 같은 데다가 제품 뭐 7종, 뭐 14종 다 섞어가지고 그 제품 만들어서 귀찮으시면 요거라도 한번 그냥 써보세요. 샘플 사용하듯이, 일반 화장품 샘플 사용하듯이. 그런 거는 부담 없이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한두 번 썼는데 이렇게 좋아지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 마음 열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서대로 지키시고 사용을 하시면 더 빨리, 더 빠르게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각질. 네. 각질이 왜 안 좋은, 각질이 탈락이 되는 게 왜 안 좋은지, 그거는 유튜브에서 이제 잘못된 상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각질은, 그리고 정말 많이 착각하듯이, 그 착각하시는 이 표피에 그냥 묻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피 안에 있던 묵어 있는 죽은 세포들이 밀려 나와서 생기는 게 각질이에요. 지금 죽은 세포들 안에 모공 안에 쌓여있던 거를 지금 저희가 밖으로 분출시키는 건데, 그게 나쁠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억지로 그 손으로 긁어내서 이거를 각질을 뭐 만들어서 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탈락시킬 수 있게끔 클렌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정한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는 펌핑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도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잠시 시간을 두세요. 그런 후에 약간의 소량의 물을 묻혀서 롤링을 하세요. 네, 그 후에 다시 이제 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원래 그게 이제 기본 사용법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사용하시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두지 않고 바로 그냥, 스포이드 해가지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먼저, 손으로 먼저 문지른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더 각질 제거하기 좋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클렌징 제거할 때는 뭐 그냥 그러니까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게 오일 성분을 다시 이제 물처럼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클렌징에 더 도움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아마도 본인 사용에 따라서 그렇게 답을 다르게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기본 사용법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고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저희 지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 팀 미팅은 또 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